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정민입니다. 오늘 뉴스에이는 한국 대통령으로는 10년 만에 선 윤석열 대통령 미국 의회 연설로 시작합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자유의 나침반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밝혀 미 상하원 약 500명 의원에게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한국 전쟁 직후인 70년 전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이제 도움을 주는 나라로 발돋움했다면서 국제사회에서 역량에 걸맞은 책임과 기여를 다하겠다 다짐도 했습니다. 자유를 46번 언급하면서 자유를 침해하는 북한 인권,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가짜 뉴스를 비판했습니다. 첫 소식 최수연 기자입니다. 미국 상하원 의원의 기립박수 속에 연단에 오른 윤석열 대통령. 1953년 6.25 전쟁에 참전한 미국에 감사를 전하는 것으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Yeah, this American hero dedicated his life to honoring the noble sacrifice made by the Korean War veterans. Today, we are honored to have his granddaughter, Miss Jane Weber, with us. Miss Weber, would you stand up, please? 지난 70년 동안 한국이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발돋움한 게 한미동맹의 성공 그 자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에서 미국과 함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ogether with the U.S., Korea will play the role as a compass for freedom. It will safeguard and broaden the freedom of citizens of the world. 이를 위해 북한 비핵화는 물론 북한 인권 유린의 참상을 전 세계에 알리고 북한 주민에게 자유를 전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권위주의와 맞서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적극적인 역할도 강조했습니다. Korea will stand in solidarity with the free world. We will actively work to safeguard the freedom of the people of Ukraine and support their efforts in reconstruction. 거짓 선동으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과 단호하게 싸워야 한다고 했을 때는 기립박수도 터져나왔습니다. False propaganda and disinformation corrupt intellectualism. They threaten democracy and the rule of law. 자유라는 단어를 46번 사용한 윤 대통령은 한미 동맹의 중립성을 거듭 강조하며 연설을 마무리했습니다. Our alliance is for justice. Our alliance is for peace. Our alliance is for prosperity. 세레인 뉴스 최순입니다. Korea. 윤석열 대통령의 연설이 이어지는 동안 미국 의원들은 26번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대통령은 영어 연설을 하며 3번의 애드립도 했는데 그때마다 환호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강병규 기자입니다. 미국 상하원 의원들이 연설을 위해 입장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악수를 청하고 사진 촬영을 요청합니다. 연단 위에서 손을 들어 인사하자 환호와 박수가 쏟아집니다. 윤 대통령은 삼성전자와 현대차 등 우리 기업이 공장을 세운 지역의 의원을 가리키며 친근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Take Bryan County, Georgia. Hyundai's EV and battery plants. 한인 2세 의원들과는 눈을 마주치며 일일이 호명했습니다. Young Kim, Andy Kim, Michelle Steele, and Marilyn Strickland. That's two for each party. It is a relief that you are evenly praised across the aisle. 사전 준비한 원고에 없는 애드리브도 3차례 했는데 미 상하원 의원들이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I also love Top Gun and Maverick and the Mission Impossible. BTS beat me to the White House, but I beat them to Capitol Hill. 윤 대통령이 평화와 번영에 더욱 기여하겠다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34년 전 미 의회 연설이 현실이 됐다고 말했을 때는
모두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When some future Korean president may be invited to address this distinguished assembly and describe the vision I spoke of today as an achievement fulfilled, not as tomorrow's hope. President Ro's vision has become a reality. 44분 동안 진행된 윤 대통령의 연설에서 기립박수 26번을 포함해 모두 60번의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미 국방부 펜타곤도 방문했습니다. 역대 한국 대통령 중 처음으로 펜타곤의 심장, 군지휘통제센터를 방문했는데요. 핵을 협력하기로 한 워싱턴 선언 그 다음 날 이곳을 찾아 핵 활동 감시 체계도 보고받았습니다. 미국 현지에서 조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방부 펜타곤 정문 앞에 미국 의장대가 도열해 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정문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맞이했습니다. 한미 간 핵 협력을 강화한 워싱턴 선언 채택 다음 날 펜타곤을 찾은 윤 대통령은 북한을 향해 강한 경고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저는 미국의 확고한 확장 억제 공약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만일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미국의 핵 능력을 포함해 한미 동맹과 대한민국 국군의 결연하고 압도적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오스틴 장관도 압도적 대응을 거듭 약속했습니다. The U.S. commitment to the defense of the ROK is ironclad, and so is our extended deterrence commitment to your country, which includes the full range of U.S. defense capabilities, including conventional, nuclear, and missile defense capabilities. 윤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 중 처음으로 펜타곤의 심장으로 불리는 미 군사지휘센터 NMCC도 방문했습니다. 유사시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 군 지휘관을 직접 보좌하는 핵심 시설입니다. 윤 대통령은 NMCC에서 미 해군 준장으로부터 정세 보고를 받고 범세계적인 핵 활동 감시를 포함한 전략적 감시 태세와 신속한 대응 체계에 깊은 신뢰를 갖게 됐다고 밝혔다고 대통령실은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워싱턴 일정을 끝내고 이곳 보스턴으로 이동했습니다. 내일 하버드대 연설을 끝으로 5박 7일간의 국빈 방문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미국 보스턴에서 채널A 뉴스 조영훈입니다. 이번 방미 기간 한미 정상은 이 나라를 많이 언급했습니다. 일본이죠. 한미일 협력 복원에 두 정상이 애를 썼는데 일본도 화답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재지정했고 G7 재무장관 회의에도 우리 경제부총리를 초청했습니다. 김성규 기자입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한국을 수출심사 우대국,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던 조치를 취소하고 복원시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4월 10일부터 25일 사이 8일간 한국과 정책 대화를 실시했고 관련 정령 개정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해 2019년부터 경제 보복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한국에 대해 반도체 3개 소재의 수출 규제와 화이트리스트의 배제 두 가지입니다. 앞서 지난달 한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규제를 해제했고 이번에 화이트리스트 재지정을 발표하면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가 모두 사라지게 됐습니다. 규제가 시작된 이후 3년 9개월 만입니다. 지난달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를 2019년 7월 이전 상태로 돌리기로 합의한 데 대한 후속 조치입니다. 国交正常化以来の友好協力関係の基盤に基づき日韓関係をさらに発展させていくことで一致をいたしました。 지난 24일에는 우리 정부가 그동안 맞대응 조치로 일본을 수출 절차 간소화 우대국에서 제외했던 조치를 선제적으로 복원시켰습니다. 일본은 오는 11일부터 열리는 G7 재무장관 회의에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초청했습니다. 우리나라 부총리가 G7 재무장관 회의에 초청받은 것은 2008년 이후 15년 만입니다. 채널A 뉴스 김성규입니다. 아는 기자 아자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워싱턴을 떠나면서 주요 정상 외교 일정은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대통령실 출입하는 조아라 기자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 순방 외교에서요. 한미 못지않게 한일, 한미일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히 미국은 이번 순방에서 한일 관계 개선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을 여러 번 치하했습니다. Mr. President, I want to thank you and your courageous principled diplomacy with Japan. Our appreciation for President Yoon's leadership in improving the Republic's bilateral relationship with Japan. 네, 지난달 한일 정상회담 그리고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거치면서 한미일 협력이 사실상 복원됐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일본도 화답하는 모양새인데요. 앞서 보신 대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복원시켰고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G7 재무장관 회의에도 초청을 했습니다. 이 한일, 한미 정상이 각각 만난 데 이어서 다음 달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정상이 만나면서 이 한미일 협력은 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숙제도 안게 됐는데요. 이 중국이 한미 공동성명에 대만이 언급된 것을 두고 주중 한국 대사관 공사를 초치했거든요. 이 한중 관계는 다소 험로가 예상됩니다. 조금만 더 따져보죠. 안보 분야를 보면 역시 성과라면 미국과 핵 협력 이제 문서를 체결한 건데 이걸 두고 한미 간의 이후에 조금 논란도 있어요. 정리를 좀 해보시죠. 네, 이른바 워싱턴 선언이죠.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핵무기 관련 한미 간 협의체가 생겼고 지금까지 한반도로 오지 않았던 핵 전략 자산이 정기적으로 돌아온다. 이 의미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은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우리 국민들이 사실상 미국과 핵을 공유하면서 지내는 것처럼 느끼시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이에 미 정부 고위 당국자 사실상 핵 공유로 보지는 않는다고 곧바로 선을 그었습니다. 미국이 핵 공유라고 말할 때는 중대한 의미를 내포한다는 건데요. 미국에게는 핵 공유라는 표현이 핵 비확산이라는 기본 원칙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자, 경제 분야 보면요. 야당은 실익이 전혀 없었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그건 맞을까요? 네, 일단 우리 반도체와 자동차 기업들을 보호할 새로운 조치를 얻어내지는 못했다는 게 비판의 핵심입니다. 미국으로서는 자국 우선주의의 그 기조를 바꾸기가 쉽지 않다 보니 대통령실은 정상 간 합의 대신에 실무선에서 대책을 찾겠다는 전략입니다. 우리 산업부와 미 상무부는 오늘 우리 기업의 경영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는 공동 선언문을 냈는데요. 아직 가시적인 조치를 얻어내지 못한 건 맞습니다. 자, 뭐 안보 경제 외에 정상회담을 하는 목적 또 인적 네트워크 측면도 있어 보이는데요. 미 의회 연설 보면 어쨌든 미 상하원 의원들 반응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미 의회에서 윤 대통령이 영어 연설을 했죠. 이 민주당, 공화당 할 것 없이 미 의원들은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이 연설 후 여러 의원들이 SNS에 윤 대통령은 미국의 위대한 친구다. 양국의 철통 같은 유대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며 한국말로 같이 갑시다라고 적기도 했습니다. 이 윤 대통령은 연설 후 미국 의원들이 연설문에 사인을 받으려고 하거나 함께 사진을 찍자며 몰려들어서 10분 동안 퇴장을 못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 정상 간의 친분을 쌓는 것도 중요한 이 정상 외교죠. 네, 그렇습니다. 이 한미 정상 1박 2일 약 36시간 동안 밀착 행보를 보여줬는데요. 이 국빈 만찬 때 양국 정상은 특히 박장대소를 하며 서로 친교를 나눴죠. 이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이 워싱턴을 떠나기 전 두 사람의 여정을 담은 사진첩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해리스 부통령도 윤 대통령과 4일간 별도로 여러 일정을 함께 했죠. 이 국빈 오찬을 주재하며 윤 대통령에게 친근감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We share a background as prosecutors and a mutual commitment. Yes. And our mutual commitment, therefore, to the rule of law, to justice, and to accountability. 네, 해리스 부통령은 BTS와 배우 윤여정 씨, 오징어 게임 드라마도 언급했는데요. 이번 순방 기간 K 콘텐츠가 양국의 연결고리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조아라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사령탑에 삼선의 박광온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대표적인 이낙연계로 꼽히죠. 범친명 후보 3명과 경쟁해서 1차 투표 때 압도적으로 당선됐습니다. 비명계 신임 원내대표의 선출, 어떤 의미인 건지 유주은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향후 1년 동안 민주당을 이끌 새 원내사령탑으로 삼선의 박광온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박신임 원내대표는 취임 첫 일성으로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모든 의원님들과 함께 이기는 통합의 길을 가겠습니다. 통합을 강조한 건 범친명계 후보 3명과 경쟁에 승리한 비명계 후보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박신임 원내대표는 이낙연 전 대표 시절 사무총장을 지낸 대표적인 비명계 인사입니다. 유일한 비명계 후보가 제적 과반수 이상을 득표해 결선 없이 1차 투표로 끝내자 당내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견제 심리가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 비명계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친명 일색인 지도부에 중도층 의원들도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당 일각에서는 새로운 비명계 구심점이 생긴 만큼 계파 간 긴장감이 높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하지만 강경한 대여 기조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신임 원내대표는 정부 여당을 향해 독선과 독단, 독주를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다운 가치와 담대한 정치로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 잡겠습니다. 50억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겸허하게 수용하기 바랍니다. 또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수습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쇄신 의총을 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비판과 조언을 겸허하게 듣겠다. 더불어민주당 복당이 결정되자 민영배 의원이 밝힌 말이죠. 말을 한 지 이틀도 지나지 않았는데 정체성이 의심스럽다라며 복당을 비판한 비명계를 공격하고 나섰습니다. 비명계는 대꾸할 가치도 없다며 불편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우연기 기자입니다. 복당된 지 이틀 만에 민형배 민주당 의원이 비명계 의원들을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저는 이분들 정체성이 의심스러워요. 이분들 특징이 있어요. 당 내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당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아요. 반격을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 내부를 향한 총질을 하고 있어요. 복당 직후 비판과 조언을 겸허하게 듣겠다고 했던 태도에서 완전히 바뀐 겁니다. 1년 전 검수완박 처리 상황이 다시 온다 해도 같은 선택을 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소방차 가야 되는데 빨간불이에요.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가야 되지 않아요? 빨간불이어도 달려가서 구조하는 게 먼저죠. 친명계는 민의원을 엄호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민영배 의원의 복당에 관련해서 누가 사과해라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있고요. 비명계는 반발했습니다. 이상민 의원은 채널A에 변별력 없는 민의원 발언에 대꾸할 가치가 없다고 받아쳤습니다. 또 다른 비명계 의원은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도 부담인데 명분 없이 민의원 복당을 밀어붙였다며 지도부를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유동규 전 본부장과 법정에서 정면 충돌했습니다. 그간 재판에서 눈도 안 마주쳤는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이 대표가 증인인 유 전 본부장을 직접 신문하고 조목조목 따졌습니다. 두 사람의 언성은 높아졌는데요. 손인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굳게 입을 다물고 법원으로 들어서는 이재명 대표. 오후에 유동규 씨 직접 신문하실 계획이신가요? 오늘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신문을 직접 맡았습니다. 이 대표가 웬만하면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많이 힘드냐고 입을 열자 유 전 본부장은 아니요라고 답하며 설전이 시작됐습니다. 이 대표는 내가 성남시장일 때 고 김문기 처장과 같이 보고했다고 했다가 지금은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는 거냐며 유 전 본부장이 말 바꾸기를 한다는 취지로 몰아붙였고 생각이 아니라 사실을 말하라고 다그치기도 했습니다. 이에 유 전 본부장도 지지 않고 어제 일어난 일을 말하는 게 아니지 않냐고 맞섰습니다. 유 전 본부장 진술이 과거와 달라진 걸 두고 검찰 조사에서 거짓말을 했냐는 이 대표 물음에 유 전 본부장은 가급적 시장님을 보호하려고 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이 이 대표가 성남시장 때 측근인 정진상, 김용의 뇌물 등을 받은 걸 몰랐냐고 따지자 이 대표도 그런 식으로 질문하지 말라며 예민하게 반응하는 등 언성을 높이는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재판이 진행될수록 두 사람의 진실 공방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손인혜입니다. 얘랑 정치부 윤수민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자, 백악관 만찬에서 대통령이 노래를 불렀는데요. 빈칸이 뭘까요? 극과 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부른 노래 아메리칸 파이가 국내외에서 큰 관심을 받았는데요. 평가는 극과 극으로 엇갈렸습니다. 바로 이 노래죠. We want to hear you sing it. A long, long time ago, I can still remember how that music used to make me smile. 자, 저렇게 현장 반응은 상당히 좋았는데요. 네, 원곡자인 돈 맥클린은 윤 대통령의 노래 영상을 SNS에 공유했는데요. 심지어 듀엣까지 제안했습니다. I intend to go over to South Korea next year and sing it with the president. So that's probably going to be another news story.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국빈 오찬 때 이 노래를 다시 언급했습니다. Last night, President Yoon brought down the House at the state dinner. If you feel moved to deliver another performance, don't let the music die. 바이든 대통령은 뇌종양으로 세상을 떠난 아들을 떠올리며 내 아들들도 어렸을 때 이 노래를 좋아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그래요. 그런데 제목이 극과 극이었다 보면 자, 좋지 않은 평가도 있었나 보죠. 네, 미국 현지의 반응은 뜨거웠는데 그것과는 다르게 야당에서는 싸늘한 반응을 내놨습니다. 저 정도가 기립박수면 사람들 제가 했으면 아마 기절했을 것 같아요. 저 노래 저 잠시 부르려고 한 10시간 정도 연습했을 겁니다. 준비 안 된 노래였다면 그 사인을 해가지고 기타를 줄 수가 없는 것이죠. 다 기획되고 프로그래밍이 돼 있는 것을.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퍼스트 레이디법. 자, 민주당이요. 미국에 저런 법이 있다면서 배우자법을 주장하고 있다면서요? 네, 이 민주당은 이 대통령 배우자법을 발의하겠다고 주장하면서요. 이 법이 미국에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에 이제 퍼스트 레이디 법이 있더라고요. 제대로 공식화도 안 됐는데 활동 마음대로 해버리고 이제는 알겠습니다. 우리가 체계를 좀 갖춰야 되겠다. 그리고 오늘 전 의원 바쁘네요. 그런데 실제로 저런 법이 있습니까? 네, 미국에는 퍼스트 레이디, 그러니까 이 대통령의 배우자의 활동을 지원하는 이 퍼스트 레이디법이 있습니다. 미국 연방법전 105조에 대통령에게 제공된 서비스는 대통령 배우자에게도 제공될 수 있다, 이렇게 명시돼 있는데요. 이 대통령 배우자로서 공적 역할을 수행할 때 예산과 직원을 배정한 법입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 법은 배우자를 지원하는 법 같은데요. 그럼 민주당도 결과적으로 김건희 여사 활동을 지원하는 법을 만들겠다는 건가요? 네, 글쎄요. 아직까지 구체적인 법안 내용은 나오지 않았지만요. 의도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국빈 방문 기간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죠. 대통령실 뉴스룸을 보면 김건희 여사 사진만 수두룩합니다. 대통령의 제대로 된 외교 내용은 없고 김건희 여사 사진만 있는 것에 대해서 통탄을 하며 여당은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영부인께서 좀 약한 골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부분을 자꾸 공격하는 것 같은데 숨 쉬는 법도 만드세요. 영부인 숨 쉬는 법도 만드시라고. 자, 이 대통령 배우자의 활동을 바라보는 시선이 한국은 좀 미묘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필요하다고 인정은 하면서도 지나친 건 원하지 않죠.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영부인제를 없애겠다는 말을 했었고요.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는 이 부인 외교를 강조하기도 했었습니다. 퍼스트 레이디라고 하는 게 그냥 폼으로 있는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부인 외교들도 있는 것이고 그런 교회를 다 봉쇄하겠다고 하는 게 대체 누구를 위해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통령 배우자는 선출된 권력이 아니죠. 과도한 권력 행사도 조심하고 그렇다고 정쟁의 대상으로 과도하게 비판하는 것도 자제하고 이 적정한 선을 찾으면 좋겠네요. 네, 지금까지 야랑야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SG증권발 주가 하락 사태, 이 원인이 무엇인지 관심들이 크죠. 특히 이 주가 작전 세력으로 의심받는 투자업체 라더견 대표와 가수 임창정 씨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 두 사람을 처음 소개해준 사업가 A씨를 단독으로 만났습니다. 이 사업가는 라 대표가 자신은 우량주 위주로만 투자한다며 유명 기업의 오너 등 투자자들을 안심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먼저 조민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사업가 A씨는 작전 세력으로 의심받고 있는 투자업체 라더견 대표에 대해 평소 성공한 CEO 행세를 하며 자산가들의 인심을 얻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젊은 CEO분, 성공한 CEO분에서 우연하게 인사를 받아서 너무 좋은 차도 타고 다니고 또 골프도 좋아하고 그래서 우연하게 또 골프 당번을 쳤고. 라 대표는 이렇게 알게 된 사람들에게 유명 기업의 오너들도 자신에게 투자를 맡겼다며 적극적으로 투자를 권했다고 A씨는 전했습니다. 아난티 이런 큰 회장님들이 제가 불법하고 이런 사람이면 저한테 자금 투자하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약간 주식 쪽인데 우량 주식 그런 데 투자는 하긴 합니다. 이런 식으로. A씨 주장에 따르면 라 대표가 투자자를 늘리는 과정에서 프로골퍼 출신 사업가 안모 씨도 등장합니다. 안 프로가 더 적극적이었죠. 안 씨 아버님이 회장님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수사당국은 안 씨가 레슨비를 명목으로 유명 연예인과 고소득 전문직 등을 투자자로 모집했다고 보고 안 씨의 골프 연습장을 어제 압수수색했습니다. 작년 초부터 아마 조금씩 많이 늘려나가는 것 같아요. 차도 맥락엔 람보르기니로 막 바꾸고 그다음에 롤스로이스로 막 바꾸고 유명인분들 좋아했어요. 라 대표는 채널A와의 통화에서 임창정 씨도 피해를 봤다는 주장에 대해 모두 내 책임이라며 인정하고 안 프로와 그 가족들도 400억에서 500억 원의 손해를 본 피해자라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방금 보신 그 사업가는 말씀드린 대로 투자업체 라더견 대표와 가수 임창정 씨를 처음 소개해준 사람입니다. 임창정 씨가 피해자인지 아닌지 논란도 많죠. 어떻게 소개를 해준 건지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백승우 기자가 이어갑니다. 사업가 A씨가 가수 임창정 씨와 라더견 대표를 처음 소개해 준 건 지난해 11월 초. 라 대표가 임창정 씨 팬이라며 지난해 5월부터 자리 주선을 부탁했기 때문입니다. A씨는 골프와 식사 등으로 두 차례 자리를 만들었는데 이때 라 대표가 먼저 임창정 씨 엔터 사업에 대한 투자를 제안했다고 말합니다. 별도로 얘기가 나왔는데 정말로 투자하고 싶다. 라더견 씨가 지금이라도 투자금 보내줄까요? 너무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로 임창정 씨하고 저하고 빌드 뭐냐. 이렇게 투자를 받은 건 12월 말. 하지만 라 대표는 어느 순간 자기 사업 투자도 임창정 씨에게 권했다고 말합니다. 외국들은 골프장들이 저평가돼 있어서 그 저평가된 골프장들을 사서 다시 그런 걸 IPO 할 수도 있고 투자 수익을 좀 팔아서 더 투자한 사람들한테 수익을 남겨줄 수 있는 엄청 큰 사업을 하는 그런 걸로. 이때 운용자금 1조 원 마련을 기념해 개최한 조조 파티도 초대받았다고 말합니다. 워낙 임창정이 그게 무슨 파티인지도 몰랐고 그냥 식당도 어떤 무슨 마라탕집 이런 데도 알고 있거든요. 축하 파티다 이런 건지는 몰랐어요. 결국 임창정 씨는 30억 원을 라 대표에게 재투자했고 몇십억을 받고 끝날 투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투자자가 투자해주고 자기도 하는 사업에 재투자를 원하는데 창정이 입장에서는 거절을 할 수가 없었다 하더라고요. 최근까지 성공 투자로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임창정 씨도 피해자로 주장하고 있는 것인데 검찰과 금융위, 금감원으로 구성된 합동수사팀에서 진실이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백수입니다. 이번 SG증권발 주가 하락 사태로 개미들 피해가 큽니다. 그런데 정작 일부 큰손 회장들은 폭락 전에 주식을 팔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작전 세력과 미리 짠 게 아니냐 이런 의혹도 나오는데 회사들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다우키움그룹 김익래 회장이 그룹 지주사인 다우데이터 주식 140만 주를 판 건 지난 20일입니다. 매각 규모는 주당 약 4만 3천 원, 모두 605억 원 상당입니다. 이 거래일 뒤인 24일 주가는 하한가를 찍었습니다.
김 회장이 주가 조작 세력 총책으로 지목되는 라더견 씨로부터 대규모 매도 물량이 나온다는 정보를 얻고 주식을 판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오늘 황현순 키움증권 대표는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제가 뉴스에 나오길래 한번 여쭤봤습니다. 뭐라고 혹시 아시냐? 전혀 모르시고 80년생인가 그렇더라고요. 회장님 어떻게 아시겠어요? 라 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하한가가 터지기 전에 대규모 주식을 매도하면서 막상 이득을 본 사람은 김 회장이라고 주장했는데 황 대표는 이에 대해서도 부인했습니다. 반대 매매가 나올 것이다 라는 정보를 우리가 알 수가 없거든요. 다오키움 측은 김 회장이 증여세 마련을 위해 주식을 매각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서울가스 김영민 회장도 지난 17일 456억여 원 규모의 주식을 매각했습니다. 동생인 김영훈 회장이 최대 주주인 대성홀딩스도 지난달 초 서울가스 지분 538억여 원어치를 팔았습니다. 서울가스와 대성홀딩스 모두 아는 바가 없는 의혹이라며 회사와는 무관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위 고하, 재산의 유무, 사회적 위치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엄정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40대 남성이 친형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경제 사망 사건인 줄 알았습니다만 형이 살던 집에 가보니 아버지와 계모까지 숨져 있었습니다. 이 가족의 비극은 관련자가 모두 숨진 탓에 이유를 찾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깜깜한 밤 초등학교 운동장. 한 남성이 전조등이 켜진 차량에 올라 빠르게 내달리더니 앞에 있는 사람을 들이받습니다. 차로 친 뒤에도 운전자는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끝내 숨지게 했습니다. 그로부터 3시간 뒤 학교 관계자가 숨진 남성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119하고 경찰하고 차량이 다 와서 심폐소생술을 하고 회복이 안 되니까 운전자를 추적한 경찰. 인근 저수지에서 차량과 함께 물에 빠져 숨진 운전자를 발견했습니다. 운전자는 40대 남성 이모 씨. 앞서 운동장에서 숨진 채 발견된 피해자는 이 씨의 친형이었습니다. 함께 발견된 가방에선 흉기 2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숨진 형이 살던 아파트에서 2명의 시신이 더 발견된 겁니다. 70대 아버지와 50대 계모로 이들 모두 흉기에 찔린 상처가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어제 오후 이 씨가 집을 다녀간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집에서 나와 엘리베이터를 다시 탄 이 씨의 손에 피가 묻어있는 사실도 발견했습니다. 이 씨가 아버지와 계모를 먼저 살해한 뒤 형까지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씨가 숨져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됩니다. 이 씨가 왜 일가족을 살해했는지에 대한 수사는 이어갈 방침이지만 관련자가 모두 숨져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리가 들어본 바에 의하면 이제 아버지가 좀 성격이 좀 난폭하고 이런 게 있어서 좀 주변 사람들도 무서워했고 뭐 이제 이런 건 좀 나와 있어요.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시신 모두를 부검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네, 등굣길 마른 하늘의 날벼락입니다. 이 지게차에서 떨어진 1.5톤 화물이 한 초등학생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3명은 다쳤고요. 배영진 기자입니다. 등교하는 아이들로 분주한 초등학교 앞 거리. 난데없이 거대한 원형 물체가 빠른 속도로 굴러 내려갑니다. 교통 정리를 하던 어르신을 겨우 비켜갔지만 내리막길에서 속도가 점점 붙더니 등교하던 초등학생들을 덮칩니다. 옆에 있던 남성은 원형 물체 방향을 찻길 쪽으로 돌리려 연신 발길질을 합니다. 사고가 난 건 등교 시간이 한창인 오전 8시 20분쯤. 초등학교 위에 있는 공장에서 트레일러 하역 작업을 하던 중 지게차가 대형 어망실을 포장한 원통 화물을 떨어뜨린 게 화근이 됐습니다. 인부들이 붙잡으려 시도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1.5톤 무게의 섬유로는 초등학생을 덮친 뒤 아파트 담벼락을 들이받고서야 멈췄습니다. 이 사고로 10살 여자아이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사람들이 우왕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뒤에서 깜짝이야 큰 물체가 굴러와가지고 저는 막 순간적으로 애들 앞에 보이고 제 딸이 있으니까 막내당 순간 나갔는데
사고가 난 곳은 왕복 2차로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안전 펜스가 설치돼 있었지만 1.5톤 무게의 화물에 속절없이 부서졌습니다. 아니 애들 진짜 줄줄이 가는 날인데 그 시간에 딱 완전 여기서 애들 내려오거든요. 근데 이거 다 부셨어요. 아예 싹 부시고 애들 요 안으로 안전한 펜스 안쪽으로 걷다가 사고 당한 거죠. 경찰은 공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지게차에서 화물이 떨어진 이유를 조사하는 한편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네, 각종 범죄에 노출된 디스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에서 활동해온 일명 신대방팸. 미성년자 성착취 의혹이 제기된 모임이죠. 경찰이 이 신대방팸의 20대 남성 4명을 입건했습니다. 이준성 기자입니다. 극단적 선택 과정을 SNS로 생중계한 10대 여학생이 활동했던 디스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 최근 미성년자 신분으로 이들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자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 1년 넘게 당시 만 16세 미만이던 신고자에게 이들이 성관계를 강요했다는 겁니다. 경찰은 일명 신대방팸으로 불리는 20대 남성 4명을 입건했습니다. 자취하던 동작구 신대방동의 한 다세대 주택에 미성년자를 불러 상습적으로 모임을 했던 멤버들입니다. 여기서 젊은 애들이 남자 여자애들이 담배 피우고 있는 것만 몇 번 봤죠. 경찰은 폭행과 협박이 있었다는 신고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피의자들에게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등을 적용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조사받도록 하겠습니다. 성범죄는 없어요. 우울증 갤러리에 많은 사람들이 조사를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어제 경찰의 우울증 갤러리 일시 차단 요청에 대해 보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방심위 관계자는 갤러리를 없애면 멀쩡한 게시물도 차단될 수 있으니 신중하자는 것이라면서 법률 검토를 거친 뒤 추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네, 꿈의 암 치료라 불리는 중입자 치료가 국내에서도 시작됐습니다. 고통받는 암 환자들에게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을까요? 서주희 기자가 첫 치료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전립선암 2기 판정을 받은 60대 환자가 의료기기 위에 눕습니다. 지하 4층에 설치된 지름 20m의 거대한 가속기가 작동을 시작하고 의료진은 조정실에 설치된 모니터 화면을 통해 정확한 암세포 위치를 확인합니다. 엑스레이 촬영할 겁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일본, 독일 등에 이어 세계에서 7번째로 국내에 도입된 중입자 치료기입니다. 탄소 입자를 빛의 속도의 70%까지 가속해 생긴 에너지를 활용한 치료법입니다. 암세포가 있는 부위에 탄소 이온을 쏘아 암세포를 정밀하게 파괴합니다. 정상세포 손상을 최소화하고 치료 효과가 뛰어나 암세포 저격수로 불립니다. 전립선 암의 경우 치료 횟수는 평균 12회, 기존 방사선 치료의 절반 수준입니다. 1회 치료 시간도 2분 정도로 짧습니다. 수술보다는 중입자 치료에서 고통이 없고 편안하고 그 장기에 손상은 안 가니까. 의료진들은 췌장암 같은 난치암 치료 효과도 기대합니다. 탄소 이온이 가지고 있는 파괴력이 크기 때문에 이 기존의 방사선 치료에 잘 말 안 듣는 췌장암 세포도 중입자 치료로 치료를 할 수 있다. 관건은 치료비입니다. 건강보험 적용이 안 돼 전립선암 환자 12회 치료에 5,500만 원이 듭니다. 암세포 전이가 심한 환자 치료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고려대 의료원, 서울대병원 등도 중입자 치료기 도입 계획을 밝힌 가운데 암 정복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한국 육군 그리고 미군까지 합쳐 최고 강철부대 대원을 뽑는 지옥훈련 시험이 치러졌습니다. 한미동맹 물론 중요하지만 경쟁은 피할 수 없겠죠? 누가 이겼을까요? 전혜정 기자와 함께 보시죠.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 5시. 16kg이나 되는 군장을 맨 한미 장병들이 빠른 걸음으로 행군에 나섭니다. 19.2km 거리를 3시간 내에 완주해야 하는 급속 행군. 무거운 군장의 발걸음도 무겁지만 결승선까지 꾹 참고 이겨냅니다. 2시간 15분의 기록으로 가장 먼저 도착한 건 미군이 아닌 우리 육군 중사였습니다.
프로볼로와 급속 행군 1등이라는 좋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앞으로 제 임무 수행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3B는 미 육군의 전장 전문성 능력 평가로 체력 훈련과 무기 다루기 등 5일간 과제만 30가지에 이릅니다. 미군도 테스트 평균 통과율이 30%에 불과해 지옥 훈련으로 불리는데 미군 무기를 다뤄야 하고 미군 기준에 맞는 체력 검정을 통과해야 하는 우리 장병들은 더욱 힘든 상황입니다. 우리 육군은 올해 최다 인원인 96명이 참가해 우수 보병 휘장 20명 등 모두 26명이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We can rely on each other and see each other's expertise in this opportunity. 70년을 맞은 한미 동맹만큼 지옥 훈련을 닷새간 함께 버텨낸 한미 육군도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이 닭발은 한국의 대표적인 야식 메뉴죠.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 이집트 정부가 국민들에게 이 닭발을 먹으라고 권했다가 거센 반발에 직면했습니다. 세계를 가다 강성휘 카이로 특파원입니다. 시장 안에 있는 닭고기 판매점에서 직원들이 분주하게 닭을 손질합니다. 닭발은 한데 모아 개나 고양이의 사료로 씁니다. 가격은 1kg에 20 이집트 파운드, 우리 돈 800원 수준으로 닭고기 값의 10분의 1에 불과합니다. 이집트 정부가 닭발을 먹자는 캠페인을 벌이고 나섰습니다. مادة جيلاتينية لعلاج ألم الظهر والكل والكلام ده كله بس طبعا ده مش اختصاص عشان نتكلم باستفاضة عن كده ولكن ده على حد معلوماتي اللي يجب عليه اللي أنا أقولها. 매달 물가 상승률이 전년 대비 30%가 넘고 식용유와 치즈 가격은 반년 만에 2배 넘게 오른 상황. 먹고 살 수가 없다는 아우성이 쏟아지자 정부가 묘책을 짜낸 겁니다. 하지만 물가 안정 정책 대신 닭발을 홍보하는 정부에 국민들의 반발은 거셉니다. احنا في الاول في مصر لما الحكومه قالت على موضوع اكل الفراخ ان هي نصحت بيه عشان ليه فوائد كتيره كنا كل الناس مخضوضه ومش عارفه اصلا ازاي رجول الفراخ تتاكل ان احنا في الطبيعي مش بناكلها خالص. 이집트 국립영양학 연구소는 축구 스타 호날두도 닭발을 먹는다며 가짜 사진을 SNS에 올렸다가 망신을 사기도 했습니다. هو شويه كده وهيقولوا لنا كلوا ديدان هتلاقوها في باطن الارض غنيه بالبروتين وببلاش خالص. 국민들이 더욱 분노하는 건 인플레이션으로 빈곤층은 급증하는데 정부는 호화 개발 사업에 돈을 쏟아붓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도 카이로에서 45km 떨어진 사막에 지은 신행정 수도의 화려한 면면이 드러난 겁니다. 신행정 수도의 최근 문을 연 모스크입니다. 아프리카에서 두 번째로 큰데 한 번에 10만 명 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공사비만 우리 돈 340억 원이 들었습니다. 인근에는 77층 높이로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높은 빌딩도 건설 중입니다. 국민들은 흥청망청이다. 모스크를 팔아서 민생을 해결하라는 등의 글을 SNS에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민들도 한숨만 늘어갑니다. 많이 부담스럽죠, 솔직히. 지금 작년 말에도 벌써 환율이 한번 폭락해가지고 많이 힘들었는데 자영업하기가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이집트는 아르헨티나에 이어 국제통화기금 IMF의 두 번째 채무국입니다. 카이로에서 채널A 뉴스 강성입니다. 김연아 퀴즈로 불리는 이혜인이 김연아도 실전에서 하지 못한 고난이도 기술이죠. 트리플 악셀 도전에 나섭니다. 김태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정적인 점프, 우아한 스핀, 개인 최고점을 경신하며 성공적인 시즌을 보낸 한국 피겨 간판 이혜인. 시즌은 끝났지만 훈련은 멈추지 않습니다. 김연아 이후 14년 만에 4대6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고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는 은메달을 목에 걸며 10년 만에 입상했습니다. 김연아 키즈란 별칭에 걸맞게 김연아의 발자취를 그대로 밟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아직 성에 차지 않은 이혜인, 더 높은 곳을 바라봅니다. 트리플 악셀이란 비장의 무기를 준비 중입니다. 새로운 점프도 더 넣고 싶고 대회에서도 뛰고 싶어서
트리플 악셀을 연습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열심히 노력할 거예요. 김연아도 실전에 적용하지 못했던 고난도 기술이지만 가능성은 높습니다. 실수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기술이기도 하고요. 그래도 연습할 때는 성공률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일단 멘탈적인 부분이 많이 성장을 했어요. 어느새 이혜인은 유망주들의 새로운 꿈이 되고 있습니다. 더 연습해서 혜인이 언니처럼 되고 싶어요. 늘 긍정적이고 밝고 점프도 잘 뛰고 혜인이 언니의 제일 가장 장점인 스트로킹과 스텝을 잘하고 싶어요. 이혜인은 다음 달 해외 전지훈련을 떠나 더 높은 도약을 준비합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욱입니다. 이번 주말 나들이 계획 세우셨다면 토요일보단 일요일이 낫습니다. 내일 전국에 비가 내리기 때문인데요. 비는 오늘 밤 남해안과 제주도를 시작으로 밤사이 전국에 확대되겠습니다. 내일 오후면 비가 대부분 그치겠지만 밤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비의 양은 제주도와 남해안에 10에서 40mm, 제주 산간에는 최고 60mm 이상이 예측되고요. 서울 등 그 밖의 전국에는 최고 20mm로 이슬비 정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비 벼락과 강풍으로 꽤 요란하겠습니다. 특히 동쪽 지역과 제주도에는 순간 풍속 20m의 매우 강한 바람이 예상돼 강풍 예비특보도 발표됐습니다. 내일 최저 기온이 전국 15도 안팎으로 아침에도 큰 추위 없겠고 한낮엔 2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일요일엔 다시 맑고 낮 동안 따뜻해서 활동하기 나아집니다. 또 비가 내린 뒤에는 기온이 다시 오르면서 다음 주 초여름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한미 정상이 노래를 부르고 서로 팔을 치켜 세우고 우리 대통령은 영어로 연설하고 미국 의원들은 기립박수로 화답을 하고 연설 후 우리 대통령과 미 의원이 함께 웃으며 사진 찍는 모습 보기 좋았습니다. 3박 4일 국빈 방문 기간 한미 정상은 마음을 나눴고 그걸 보는 양국 국민들도 가까워진 것 같은데요. 자, 한미 동맹의 앞날 이렇길 기대하겠습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과거보다 찬란한 미래.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